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발생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광주 확진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광주 소구 양동의 한 카드회사 콜센터 관련 감염 사례인데요. 이 콜센터에서는 지난 9일 직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고 어제 직원 2명과 직원의 지인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콜센터는 30층 규모의 대형 건물에 입주해 있어서 지난 2월 확진자 100여 명이 발생한 서구 치평동 콜센터처럼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28층을 폐쇄하고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6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광주에서는 유흥업소 연관 4명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확진됐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6명 나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의 외부 강사와 공기업 직원이 포함돼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서도 어제 2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죠. 전남 확진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전남에서는 신규 확진자 11명이 나왔습니다. 여수의 한 식당을 이용한 여수와 광양 시민 4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여수에서 3명 더 나왔습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확인돼 여수시청 국동청사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 밖에 유흥업소 연관 확진자인 6살 어린이와 여수의 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1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완도와 광양 등에서 광주 등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각각 1명씩 나오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내년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세 확산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 지역에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모임이 잇따라 결성되고 있습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을 내세운 광주 전남 정책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이 포럼은 지속 가능하고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과 정책을 발굴할 예정인데 출범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보내는 등 이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분류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신복지 광주포럼도 지난 8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이 포럼은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 제도가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대권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광주 지역 모임인 나의 소원도 지난 4일 출범했습니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영재 백범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정 전 총리에게 이달 안에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정책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모임 결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 16명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 16명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대통합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인 광주에서 대구 달빛 내륙철도의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경실련 등 광주 전남 66개 시민사회단체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달빛 내륙철도는 지역 화합과 동서 교류는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소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등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잦은 장마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서 시중에 재고가 부족한 데다 올해는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천일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전국 천일염의 80%가 생산되는 신안군의 한 염전입니다. 최근 소금값이 급등하면서 염부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승하던 소금값이 올해 20kg 한 포대에 생산지에서 9,000원을 넘어섰고 소비자 가격은 2만 원 가까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소금값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잦은 비로 생산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 재고가 없고 염전이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면서 염전 자체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소비자들의 국산 소금 구입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4월달, 5월달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생산량이 전년 대비 좀 늘었고 감소해서 좀 얼른 바다에 2년 후에 방류한다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소비자들이 소금을 이렇게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 천일염 가격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1kg에 525원의 최고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100원대에서 300원 사이를 오가다 올해 들어 거의 1kg에 400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소금값이 상승하면서 천일염을 주 원료로 쓰는 죽염 등 소금 가공업체와 절임 배추 공장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일염이 비싸다 보니 대신 가격이 싼 호주나 멕시코산 수입 소금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일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가공 공장들이요, 식품 업체들이요, 거기에서 차지하는 원료 비중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다른 대체 소금을 생각을 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염전 면적 감소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겹치면서 비교적 싼 가격이던 봄 소금이 벌써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곡성의 대표 특산품인 곡성 멜론이 올해 첫 출하됐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곡성 멜론의 물량은 7톤 정도고 다음 달부터는 1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수출길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순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된 순천시민 45명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시민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정책 개선 건의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 등을 2년 동안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진군과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공동대응 업무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피해 아동 상담과 양육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선대병원 주선옥 수간호사가 코로나19 대응과 병원 감염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은 주선옥 수간호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간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음압 격리병실 점검과 병원 내 담당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등에 힘쓰면서 성공적인 초기 대응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치러진 나주 축산농협 2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나주 축협 2사 선출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주 축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금품 선거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사업 동업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10일 화순군의 한 아파트에서 24살 B씨 등 5명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3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B씨 등과 공동 투자 계약을 맺고 PC방 관리를 맡겼으며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광주 동구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오후 5시 18분에 맞춰서 전일빌딩 245에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버스킹 공연은 전일빌딩 245 전일마루에서 진행되며 고전가요와 재즈, 포크송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이번 공연은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도서인 열흘간의 항쟁을 태국어판으로 제작해 태국 현지에 배포합니다. 기념재단은 오늘 인쇄를 마치는 대로 현지 대학과 연대단체를 대상으로 태국판 열흘간의 항쟁 1000부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초판이 발행된 열흘간의 항쟁은 국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5.18 수업과 교사 연수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66호인 담양 관방재림에서 서식하는 푸조나무 100여 그루가 5월 들어서도 잎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어제 수목병리학 전문가들과 함께 관방재림의 푸조나무 100여 그루를 점검하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1월 영하 20도 가까운 강추위로 나뭇가지가 동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순천 도심 통과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가 어제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용역 관계자 등은 기본 계획 설계 단계인 만큼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고속철이 도심을 동거하며 소음과 진동, 각종 생활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기본 계획안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주민들과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서남권의 주요 양식 어종인 왕새우의 어린 새우 입식이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은 예년 평균 입식 시기에 비해 15일에서 20일 정도 늦었지만 17도 이상의 입식 적정 수온이 유지돼 왕새우 어가들이 입식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새우 종자 입식은 3.3제곱미터에 200마리에서 많게는 300마리까지 입식이 이루어지며 올해는 6억 마리 이상의 종자 입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새우 양식은 전국 양식 새우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우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연말까지 전문 인력 양성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사업과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 가운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5개 업체를 선정해 1,000만 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실리콘밸리와 투자 유치를 모색합니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실리콘밸리 투자 유치 행사를 갖고 국내외 배터리 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 간 거래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실리콘밸리와의 합작 투자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침은 다소 선선하지만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광주와 담양 29도, 곡성 28도 등 30도에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해안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7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지만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데요. 광주 15도, 나주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광양의 아침 기온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 여수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26도, 영암 27도, 강진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신안도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모레 절정을 보이겠고요.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